고! 달슨의 라이브! 루카스 모우라가 토트넘 하반기에 중요한 조연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의 신스트러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해리케인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빨리 복귀하면서 토트넘 살아났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터지면서 토트넘이 이제 최대 고비를 좀 넘겼습니다. 아이고 순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무리뉴 감독 경질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웨스트브롬을 2대0으로 잡으면서 3연패를 일단 끊어냈습니다. 역시 손캐더라고요. 두 선수는 정말 전생의 형제였나?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케인과 손흥민 선수 모두 대충 한 달여 만에 지금 골을 넣은 거죠. 케인은 에이스의 품격 제대로 보여줬고요. 손흥민 선수는 공식 MOM이 되면서 이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러면 이제 승점 3점을 보태면서 36점이 됐는데 8위입니다. 8위. 이러면 4위 리버풀과 리버풀 요새 어떻게 하나요? 좀 많이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4위 리버풀과 8위 토트넘의 승점 차가 4점인데 지금 토트넘이 한 경기를 리버풀에 비해서 적게 치렀단 말이에요. 이러면 토트넘도 유럽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싸움 아직 모른다. 한참 밀렸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직 고민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죠. 뭐 수비 센터백 쪽 아직 좀 불안합니다. 상대가 막 공격할 때마다 토트넘 팬들은 막 좀 하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부상 변수도 있잖아요. 로셀소, 레길론 여전히 좀 부상 중이고 공격도 고민이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돌아와서 한시름 놓긴 했지만 이런 거죠. 너무 집중돼 이런 거잖아요. 손흥민과 케인에게 두 선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좀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상대는 뭐 이렇게 두 선수만 갖고 공격을 하니까 이게 막기 편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건 또 고민이 되죠. 뭐 진짜 손흥민과 케인 선수가 어마어마하게 골 넣고 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은 모든 골이 36골인데 손흥민과 케인이 13골씩을 넣고 있습니다. 그럼 두 선수 합쳐서 26골 넣은 건데 손케가 토트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팀 득점의 72%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말 뭐 두 선수가 다 하는 거죠, 진짜 이 정도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BBC가 이번에 토트넘하고 웨스트브롬 경기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트넘은 이번에도 같은 공격 루틴이었다. 손흥민과 케인이 마무리 지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그만큼 손흥민과 케인 두 선수의 어떤 파괴력, 그다음에 어떤 조합, 정말 좋다. 정말 뛰어나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니 두 선수 없으면 어떡할 건데? 두 선수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기도 하죠. 실제 뭐 케인이 돌아오기 전에 케인 없을 때 토트넘의 공격이 좀 고전을 했잖아요. 골 넣는데 손흥민과 케인 말고 토트넘에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골 넣은 선수들 한번 볼까요? 진짜 없어요. 별로. 은돔벨레가 3골, 손케 다음으로 오리에가 2골, 베일, 로셀소, 루카스 모우라, 호이비에르, 알더웨이럴트가 1골씩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전부 수비수나 미드필더예요. 손흥민, 케인 빼면 나머지 선수들 골 다 합쳐도 10골밖에 안 됩니다. 손흥민과 케인 말고 토트넘 공격수들 중에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골 넣은 선수는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베일하고 루카스 모우라. 그것도 이제 1골씩 넣은 거고요. 비니시우스, 라멜라, 베르베인, 델리알리 골이 없습니다. 알리는 뭐 기회조차 많이 못 얻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손케가 잘해주고는 있지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이러면 상대 수비의 어떤 집중 견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립될 수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줄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상대 수비가 가장 막기 쉬운 건 예측 가능한 상대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한 공격을 막기는 정말 쉽죠. 어떻게 들어올지 아니까. 근데 이거를 좀 풀어주려면 결국 다른 선수 쪽, 다른 위치에서의 어떤 플레이들이 좀 나와야 손케 선수에게도
이쪽 라인에게도 이제 공간도 열리고 기회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 베일도 안 터지고 막 베르베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웨스트브롬 경기를 통해서 루카스 모우라가 뭔가 좀 이 실마리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 루카스 모우라는 웨스트브롬과 경기 때 토트넘이 이제 4-2-3-1을 썼는데 그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 선발로 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풀타임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 골 포함을 해가지고 아주 그 직선적으로 찔러주는 게 좋더라고요. 움직임도 파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그래서 어시스트 포함해가지고 2개의 키패스 했죠. 그 다음에 진짜 빠르잖아요 원래 그 루카스 모우라가. 그래서 빠른 발을 통해서 스프린트를 무려 16번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스프린트도 잘 걸고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카운터 칠 때 진짜 치고 들어가. 그 손흥민 선수의 골도 그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또 무리뉴 감독의 기본적인 공격의 옵션 중에 하나가 카운터 전술이기 때문에 이거에도 좀 부합하는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최적화된 거 아니야? 이런 거 좀 보여줬고. 그리고 제가 히트맵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히트맵도 좀 보면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세컨 위치부터 해서 전방, 미드필더, 약간 사이드까지 안 뛴 공간이 없어요. 정말 온통 휘저어줬습니다. 실제로 이날 경기의 토트넘 선수들 중에 가장 많은 거리를 열심히 달린 선수가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10.65km를 달렸습니다. 최다 활동량이었고요. 이렇게 넓은 위치에서 빠르게 또 날카롭게 연결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흥민과 케인에게도 공간이 열리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이 패스 능력도 패스 능력이지만 루카스 모우라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상대 수비의 사이 공간을 직선적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게 좋다는. 그러면 직선적으로 파고 들어갈 때 라인이 상대 수비가 있을 때 요 사이 공간을 침투해 들어가게 되면 라인이 끌려 들어가잖아요. 막으려고 그러면 물론 옵사이드 트랩을 써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가 한 번에 먹으면 저 슈팅 기회를 내주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할 땐 이 수비 라인이 계속 이렇게 업다운 하다가 끌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끌려가게 되면 동료에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플레이 때문에 또 손흥민과 케인에게 더 좋은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 평가했더라고. 경기 딱 끝나고 오늘 경기 루카스 모우라 좀 환상적이었다. 그는 10번도 아니고 윙어도 아니며 스트라이커도 아니었다. 그가 전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루카스 모우라가 이번 웨스트브롬 경기에서 하나의 역할에 국한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어떤 그 위치에서 넓은 위치에서 다양한 자기 롤을 좀 소화해줬다. 그러면서 주위의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런 평가인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역시 무리뉴 감독은 수비를 해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열심히 뛰잖아요 루카스 모우라가. 수비적으로도 아주 훌륭했고 전방 압박, 공 소유권에 대한 회복 이런 활약들이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풋볼 런던 같은 경우도 이제 루카스 모우라의 이번 활약을 좀 평가하면서 케인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손흥민의 골을 도왔으며 그러면서 그의 존재감을 오늘 증명해 보였다면서 평점을 굉장히 높게 8점을 좀 줬습니다. 사실 루카스 모우라는 그동안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어요. 이번 웨스트브롬 선발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5번째 선발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체로는 12경기를 뛰었었는데 오늘 그리고 이제 풀타임이었잖아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풀타임 뛴 것도 이번이 2번째밖에 안 돼요. 개막 경기 때 한번 풀타임이고 이번이 진짜 오래간만에 풀타임 뛴 건데 선발만 놓고 보더라도 좀 오래간만에 선발이죠. 프리미어리그. 지난 10월에 번유와의 경기 때 선발 뛰고 한 석 달 보름 만에 선발 복귀한 거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진짜 오래간만에 뛰어준 겁니다. 이랬을 때 딱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자기 어떤 존재감, 자기 역할, 풋볼 런던의 표현대로 오늘 그 존재감을 증명해 보인 거죠.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루카스 모우라의 이번 경기에서의 전술적 활용, 직선적인 사이 공간 침투라든지 카운터 어택에서의 빠른 주력의 활용이라든지 이선 쪽에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커버하면서 상대 수비를 찢는 활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좀 더 중용받을 공산이 높을 것 같아요. 이러면 손키만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두 선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좀 다른 선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두 배시들이 좀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베일과 베르베인 두 배시가 정말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잘하면 루카스 모우라가 아주 시원하게 요거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두 배시 대신 이어지는 경기가 좀 중요하죠. 에버튼과 FA컵이 있고 바로 또 맨시티와 프리미어리그
중요한 경기였는데 루카스 모우라가 어떻게 활용될지 또 손흥민과 케인 선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모습을 폭발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또 재밌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